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 관리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과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은 그리고 나서 우리 보는 것처럼 지구 단위가 바로 나오면 안 되고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은 지구 단위, 그리고 예전에 있던 입지구제 혁신구역이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복합지구 어때요? 혁신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혁신, 복합 이런 데들이 나오는데 이건 도시관리계획보다는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보는 것처럼 오늘 배울 거는 이번 시간 배울 건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러면 요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액티브한 사업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뭐냐? 도시계획을 세워서 사업한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오래된 도시를 부시는 정비사업과 새로운 도시 만드는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도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사업, 도로, 전기, 가스, 공원, 학교, 도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도시시설 사업인데 시험 볼 때 이 패턴은 이거예요. 첫 번째, 요 박스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업입지개발법. 여러분 이런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만드는 것들은 도시계획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도시계획설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럼 또 나오는 건 뭐냐면 도시계획사업은 정비, 개발, 도시계획설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 볼 때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비슷해요. 시설자만 빼면 똑같으니까. 시설자가 들어가면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 도로 사업을 말하고 도시계획사업 이러면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물어보죠. 우리 보는 것처럼. 자, 화면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시험 볼 때 뭐가 나오느냐? 슬그머니 바꿔치기 하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구분됐어요. 자, 문제 던집니다. 이런 게 나오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설자 하나 딱 빠졌잖아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죠.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 그럼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절차를 보면 여기 나오는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자, 딱 이렇게 외우세요. 먼저 이거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렇게 외우세요. 돈 누가 어떻게. 영상 보시는 분 따라해보세요. 돈 누가 어떻게 외우세요. 돈 누가 어떻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순서예요. 순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립결정고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넓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결정고시가 됐다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안양시라면
안양시가 돈이 많다면 얼마든지 이런 거 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순번정하기에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걸 나눈다. 그래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집행한다.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 이게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한다. 도시계획설 결정굿이 됐다면 여기 결정굿이 된 날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언제 하겠다.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한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번정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엔 누가 할 것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야, 이거는 안양시니까 안양시가 직접 하겠다. 이거는 경기도가 하겠다. 국가사업이니까 국가가 하겠다. 이거는 LH가 한다.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이걸 정하죠.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는 이 내용에 따라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실시계획을 세운다. 내가 지금 만약에 LH 경기 남부 사업 단장이라면 여기가 도시계획설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맡았다면 요거에 대해서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해서 그 순번 정해져서 온 돈이 600억이라면 600억을 어떻게 집행하고 도로의 포장은 어떻게 하고 가로수는 어떻게 하고 중앙 분리대는 어떻게 하고 야간 조명은 몇 메다 간격으로 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게 하겠다. 구체적인 실시계획 프로젝트를 세운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순서예요. 돈 누가 어떻게. 근데 돈 누가 어떻게는 외웠는데 뜻은 모른다. 안 외워도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 어떻게 돈 어떻게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한다? 시행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실시계획.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준비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공사가 스타팅되고 엔딩돼서 준공이 떨어지면 차가 다닌다. 이런 얘기가 도시계획서 사업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서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굿이 됐다면 단계별 집행계획, 돈, 시행자 지정, 누가 어떻게. 그럼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결국은 사업에 시행되고 공사가 끝장되면 준공으로서 떨어지고 그에 따라 공사하려 공고되면 이때부터 차가 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돈 누가 어떻게 돈에 대한 거, 돈 때문에 순번정하게 한다? 이게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해되셨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나오는데 여기 수립권자 원칙은 누가 되느냐? 특광시군이 수립한다. 자, 보세요. 돈 때문에 순번정하기는 도시가 도시계획서 사업할 때 자기들 예산 갖고 하니까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수립을 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보상계획, 이게 뭐예요? 돈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누가 한다고요? 도시가 한다고요. 그 다음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주관경 정비법, 재정비 촉진법에 대한 얘기에 따라 관리계획 의지할 때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여러분 여기는 이 사업의 특성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지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는 단계별 집행을 2년 내에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단순 도시계획설 사업 돈에 대한 계획을 떼우는 건 3개월이면 돼요. 문제는 이런 오래된 도시를 부시고 다시 짓는 거에 관련된 것들은 그쪽 사업이랑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게 합의를 하고 서로 조정하다 보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정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지되면 즉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넓힌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쪽 법에서 해줘야 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몇 년? 2년까지 연장된다. 이해되셨죠? 머릿속에서 기억할 거.
부시고 다시는 노안 지역 바꿀 땐 2년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예외 국토부 장관이나 도시가 직접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여 특강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기억하고 9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이내에 하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1단계. 그 다음에 3년 뒤에 하겠다. 요게 되는 것은 2단계가 돼서 3년 후에 대한 2단계 집행계획 포함되도록 한다. 재미있는 건 특강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러면 안 돼요.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잘못된 겁니다.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게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얘기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앞으로 자동차는 1년 후에 산다. 뭐는 1년 후에 내가 대학원 등록해서 다닌다. 그 다음 뭐는 3년 후에 집 산다 이랬는데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년 지났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100억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통장에 넣어놓고 1년 전에 내 단계별 집행계획 집 사는 건 3년 뒤고 1년 지났으니까 2년은 참아야 돼 이렇게 살면 되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매년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단계를 1단계로 끌어올 수 있다. 아시겠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얘기죠.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후에. 시험 볼 때 뭘 주의하세요? 3년 단위로 수립된다. 그럼 여러분 특성 3년을 받거든요. 맞다고 해요. 그럼 안 된다고요. 수립은 매년 내용에서 2단계를 1단계로 끌어올 수 있다. 수립 절차. 특강시군은 단계별 집행 수립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거. 우리가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의견청지가 주지스님 협심증 걸렸네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청지가 있고 지방의 의견청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주민의 의견청지가 없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주민의 의견청지했다가는 의견청지 장소에서 패싸움 나요. 야, 1단계 우리 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가 1단계야.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은 듣지만 주민의 의견 정치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특성. 다음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특강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많이 봤거든요. 주민의 의견 항상 들었거든요. 여기는 그거 없다고요. 왜 없는가도 이해되시죠? 아니 돈 때문에 순번정액 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물어보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공고. 특강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했다면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어렵지 않았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세우고 어떻게 세우는가? 3년 단위로 세운다 아니죠? 이런 거 기억하고 수립 절차에는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는 있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다. 이해되셨어요? 다음은 자, 시행자 나오죠?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 원칙은 특강시군이 시행자가 된다. 연계시행. 둘 이상이 걸치는 광역시설 등이라면 관할구역 걸쳐 시행하게 될 때 여기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시행자 지정.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도에서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다. 국가계획에 관련됐다면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 관련됐다면 직접도 한다. 여기서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국가가 할 때는 언제냐?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도지사가 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 이거요. 둘이 걸칠 때는 협의해서 정한다. 이해됐죠? 협의가 안 되면 이때 그냥 얘들이 그냥 튀어나온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다고는 안 돼 있다고요. 이게 국가계획에 관련됐을 때만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는 연계 시행됐을 때 여기다 슬그머니 표현해서 뭐가 딱 치고 들어가느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한다. 이 표현 나오면 잘못된 거라고요. 지정한다. 네가 알아. 지정한다. 이해되셨어요? 다만 얘들이 하는 건 언제냐,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련돼서 도지사가 이건 직접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거죠. 수원이랑 용인이랑 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원이랑 용인 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역시설이 있어서 이거 시행자 누가 할까 정할 때 합의가 안 되면 경기도지사 수원시가 지정을 해주지, 수원이나 용인시 문제를 도가 직접 하면 안 되죠. 도지사는 어떻게 도 광역도시계획사과 관련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행정치인 시행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 시행자 지정받아서 행정청인 시행자 외의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도시공계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공계시설 시행자 대상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맨 땅에 해당한다.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권이 있지만 조금 더 늘려서 하겠다. 이때는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적 3분의 2, 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이거 나올 때 여기 수치에 대한 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민간 시행자가 이런 시행을 지정하려면 시행자는 막강한 힘을 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는데 내 땅이 요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사립학교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작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넓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계획이 이반 제한하잖아요. 이반 제한에서 시설이 딱 정해지면 이 사람은 여기다 시행자가 지정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 조금 더 넓게 뭐를 할 수 있다? 학교 시행자가 돼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 만들었다고 주민들과 옥신각신하고 돌 던지고 싸운다. 투석 중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투석 중.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의 동의가 얻어야지만 민간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다. 투석 중. 외울 수 있죠? 자, 다음은 이런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특강시군이 된다. 둘 이상 걸칠 때는 협의한다. 안 되면 상위기관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가 아니라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한다. 비행정청이 지정되려면 투석 중이다. 외울 수 있죠? 투석 중. 투석 중. 이해되셨죠? 투석 중은 외웠는데 뜻은 모른다. 그럼 안 외워도 돼요.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2번 중, 2번 수술 중, 3번 투석 중.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외울 수 있죠? 네, 다음에 이 내용을 고시해 준다. 그 다음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계획이 작성된다.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는 다음 사항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도로사업 명칭, 규모, 사업 시행자 성명 주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프롬 2. 그러면 내용을 보면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딱 아까 설명드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50억 예산은 어디다 어떻게 깔겠다. 가로등은 어떻게 깔겠다. 이 얘기들이 뭐예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면 분할된 지역별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즉 뭐예요? 도로가 이렇게 길게 간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크면 이런 경우 시행자는 109, 209, 309 나눠서 할 수 있다. 그 대신 실시계획은 내가 그런 걸 짰다 하더라도 내 맘대로만 안 돼요. 법적 효력 발생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권자. 도시계획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 인가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변경인가도 또한 같다. 조건부 인가.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니네 인가해주지만 이렇게 사업하려면
이런 용주약보, 유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적용 조치할 것으로 인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 내용을 지용도면 고시한다. 어렵지 않죠? 자, 사업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 쭉 해서 이제 시식에 인가되면 이런 얘기가 누구나 알 수 있게 지용도면 고시해야 되고, 시식의 실효사용. 도시공계획 시효 결정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시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뭐요? 보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공사에 착수는 안 했어도 보상을 시작해야 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보면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구나. 누가? 요 시행자가 이 사람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요 도로 내는 거에 대해서 도시기술 사업 하는데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얘기고, 이 사람은 요거에 대한 토지, 공익사업 토지를 취득하고 대신 소유자가 알파면 알파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게 보상이죠. 그걸 법으로 정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대해서 사업 인정고시로 봐서 이 사람에게는 수용권이 발동돼요. 즉, 이 앞에 때는 수용권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딱 실시계 인가되면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그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사업 인정고시를 줘서 수용권이 발동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게 발동됐다면 보상해주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쭉 가서 5년 지나도록 이런 거를 얼마 줄 건가 재판에서 결정한다. 이걸 재결이죠. 근데 이게 재판에서 결정한다. 얘는 많이 달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난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한다. 그럼 이게 지금 5년 동안 안 한다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 나오죠. 시식의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식의 고시로부터 5년 지난 다음 날에 시식의 효력을 잃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이 내용은 없어진다. 효력이 잃는다. 중요한 건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시험 볼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고 5년 내 재결이 안 된다면 얘가 없어지는 건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 걸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관리계획은 유지되지만 어떻게 할 건가 사업에 대한 얘기, 그거는 없어진다.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5년 내 공익사업법에 따른 취득법에 따른 재판에서 결정한다. 재결정해서 보상에 대한 걸 어떻게 끝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맞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효력을 잃는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다만 장기 미집된 도시공계획 시설의 시행자가 재결정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 사업사 필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 이내에 재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7년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인 5년 이내 하면 없어지지만 장기 미집행된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뭐요? 10년 이상 미집행됐는데 이거에 재결정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갖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지 땅이 3분의 2 이상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실시계획 효력 고시를 5년이 아니라 몇 년 더 줘요? 2년 더 줘서 이 경우 어떻게 해요? 7년 이내에 재결정하지 않으면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은 그런데 이래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재결정 없이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금을 토지의 정착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은 유지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 시행자가 LH인데 여기 토지동 소유자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처음에 금액을 제시할 때 협의를 요구했더니 얘들이 모두 오케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 땅이 30필지가 있는데 30필지를 재판에서 결정하는 재결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결 없이 그 잘 끝낸 건데 5년 지냈다고 실시계획 없애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협의로 모든 게 잘 끝났다. 그 뜻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거기.
예외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즉 뭐예요? 재결 이전에 협의로 모든 게 잘 끝났다. 그러면 이건 그냥 계속한다. 실효일자. 시시계획 폐지 효력을 잃는 경우 도시군계획실은 다음날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5년 내 재결이 없으면 실시계획이 없어지죠.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은 유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때부터 다음 얘기를 본다고요. 도시군계획 결정사업이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군계획 결정으로서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 효력을 잃은 경우는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을 딱 보고 구분해야죠. 칠판 다시 보세요. 뭐냐면 재결이 5년 내 없으면 결정고시 된 건 실효된다. 이름 틀려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이 실효 여부는 다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읽어보세요.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서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군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요거를 8년 만에 이렇게 했다가 쭉 가서 5년 된 날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실시계획은 실효됐죠. 그럼 얘는 유지하다가 몇 년 됐을 때 20년 되는 다음 날 실효되는 거예요. 일단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라도 다시 실시계획 넣어서 하면 가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면 없어지는 거고 20년 되는 다음 날 다시 밑으로 가서 도시군계획정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실시계획 폐지 효력을 잃은 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칠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17년이 돼서 실시계획을 짠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5년 지나서 이게 안 나와서 없어졌죠. 없어지면 17년에 5년 지났으면 이 땅 주인들은 20년 고생한 거잖아요. 이미 20년 넘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실시계획 없어지는 날 얘도 같이 없어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실시계획 짰다. 그리고 5년 더 지났다. 그러면 실시계획 없어지죠? 그래도 얘는 20년 될 때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지된다. 이 뜻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슬그머니 장난쳐요. 어떻게 해요? 실시계획 5년 내 재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실효된다. 아니라고요. 뭐로 가야 된다? 얘가 20년 지났다면 그게 실효되지만 20년 안 지났다면 20년 기다렸다 실효된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실효고시 넘어가고 이행담보, 시설사업 이행담보, 특강시구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이 필요한 때는 이행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뭐냐면 지금 현재 LH한테 도로 내라고 했어요. 시행제가 됐죠? 시식에 인가했는데 이쪽이 경사져서 만약에 비가 오면 이 도로가 댐 역할을 해서 물이 범람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물을 저쪽으로 빼는 시설을 해라. 조건부가 냈는데 얘들이 도로만 내고 이걸 안 할지 모르면 이행보증금 예치했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도로는 고속도로 개통됐는데 마을 주민이 14명 있더라고요. 되게 노령된 분들이에요. 근데 냈는데 밑으로 교각을 만들다 보니까 밑으로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넓었는데 좁아졌어요. 교량 때문에. 이해됐죠?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우회해서 도로 내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돼 있으면 그거 니네가 돈을 낸 거 안 했어? 둬. 이행보증금을 하겠죠. 이제. 문제 이해되시죠? 예. 자, 다음은 그러나 다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안 하니까. 배째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해. 근데 민간 쪽은 대부분 조건부가 나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시킵니다. 다음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원상을 보고 면허 내릴 수 있고 걔들이 안 한다 그러면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행부정 원상이 뭐 굉장히 불이익 낼 수 있는 겁니다. 공고 열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실시계 고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시계획을 정하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넘어가고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시시계획을 땄다면 웬만한 인허가는 다 된 걸로 본다. 아시겠죠? 이런 건 넘어가요. 그 다음은 용어 정의에 대한 얘기, 이것도 넘어가고 자, 사업시행한 조치. 여러분 분할 시행. 아까도 얘기했죠. 사업 대상 지역이 너무 많다면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관계서류 열람. 여기는 소유자 아니려면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 유료로 열람을 하면 어때요? 거기는 땅 주인들 섭외하려고 등기부등본 받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나오니까. 그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고 부인이 중개사무소 하는데 의뢰인들 주소하려면 등기부등본 뛸 때 돈도 좀 많이 들고 하니까 남편이 무료연락관에서 막 했다. 이게 감사에 걸려서 문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은 서류 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 서류 송달이 필요하다면 거소 불명 시에 이때는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해서 공시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공시송달이에요. 알파가 어디 사나 모르겠어요. 그럼 공시송달하고 사업하겠다 연락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승인 받아야 되고 밑으로 가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도시공계획 시행 시행자는 도시공 사업에 필요할 때는 다음의 물건, 즉 거기는 토지 건물의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 수용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인접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즉 뭐냐면 공사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산이고 이쪽에서 도로가 있는데 현장 공사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남이 땅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나는 도로 부자인데 왜 내 땅 맞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공익을 위해서 2년 동안 공사할 때 지임료로 공사 지임료로 쓸게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중요한 거 뭐냐? 시시계획 고시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칠판 보세요. 다시요. 여기서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실시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수용권을 준다. 시험 볼 때 이게 나옵니다. 도시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이 사업 되는 게 막 장기적으로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불이익이 커요. 언제 본다? 수용권 발동은 시시계획 인가받을 때로 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결시장 연장은 재판에서 결정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사업시행 기간 동으로 연장한다는 얘기고 밑으로 가서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개별법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에 출입해서 내가 사업할 때 인접지도 사용하면서 출입하면서 필요하다는 거 장애물 제거 변경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다닐 때는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지 않고도 다닐 수가 있다. 뭐 이건 여러분이 간단히 읽어봐 주세요. 장애물 제거 변경 뭐 이렇게 할 때 일시사용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여기 보면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어때요? 동의도 얻어야 된다. 뭔가 변형을 줄 때는 근데 출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들어간다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며칠 전에? 7일 전에. 차이점 동의를 출입할 때는 동의를 얻지는 않는다. 근데 뭔가 부시고 외형적 변화를 얻는 건 동의를 얻는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행정청의 경우는 그냥 이 내용을 그 위에 상위 기관장에게 더 특강시군에게 통지해야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특강시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조금 읽어서 정리하세요. 지금 현재 장애물 제거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되고, 동의 못 받는다면 사업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면 특강시간에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통지해서 알려주고, 나 들어가서 하니까 걔 와서 떼기장편 네가 알고 있어라 알려주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강시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전 통지, 장애물 제거 변경자는 변경하는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려준다. 밤에는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간단히 기억해 주세요. 요게 시험에 안 나오지 않는다, 그건 아니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와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출입에 대해서는 어때요? 7일. 장애물 제거 변경은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 초지에 대해서는 7일 전이고, 일몰전 일몰에는 전문자에 승낙받아야 되고, 이 동의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 비행청 허가인데, 여기는 3일과 7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해 볼게요. 왜 타인 토지 출입은 7일, 훨씬 더 미리 알려주고, 장애물 제거 변경 등에 대한 건 3일, 기간이 짧은 줄 아세요? 이건 실무에 보면 알아요. 실무. 내가 장애물 제거 변경은 삽자로 들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용역 발주하는 사람들 딱 불러놓으면은 오래 끌고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딱 어떻게 해요? 하겠다 얘기하고 그냥 3일 전에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출입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일주일에 내가 가면 되니까, 여기는 공사한다는 개념 생각하면 장애물 제거 변경이 3일 짧다,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손실보상하고 재결한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국공유지 처분 제한.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절 보세요. 책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넓어지는데 옛날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파출소가 있었어요. 경찰청이 갖고 있죠. 그럼 경찰청이 이거를 도로 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개인한테 돈 많이 받고 팔았다. 이러면 얘도 나쁜 놈, 얘도 나쁜 놈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험 볼 때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바꿔볼게요.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탁 해서 탁 해서 보시라고요. 탁 해서 국공유지를 지워요. 자, 문맥 얼마나 잘 쓴 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공사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로 본다. 오, 배웠잖아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잠깐 절 보세요. 그럼 그게 법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이게 결정고시가 딱 됐다. 내 땅이 A예요. 그럼 A는 이 법문대로 보면 이거 못 팔아요. 말도 안 되죠. 어디만? 국공유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예전에 제가 이 모의고사 낼 때 내가 문제 내면 사람들이 미치려고 해요. 문제는 되기 쉽대요. 답만 없대요. 어떤 분은 이거 갖다 놓고 맞춰보면서도 끝까지 답이 없대요. 근데 뒤늦게 설명하면 그때는 막 문제 좋대요. 역시 문제는 문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잘 생각하세요. 자기가 문제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딱 보면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근데 답이 없어. 문제가 너무 문항이 자연스러워요. 이해됐죠? 예. 자, 그다음에 행정심판,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게 심판 제기하고, 행정청이 아닌 데에 대해서는 시행자 지정자에게 심판한다. 이거죠? 뭔가 잘못됐다고 민재 어떻게 시행자랑 민원인이 싸워요. 그럼 이거 싸울 때 행정심판은 그 기관의 상위기관장, 이게 가평이면 경기도에 나는 거고, 근데 이게 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면 이걸 지정한 지정자한테 심판 거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 공사완료의 착수, 준공 떨어지고 다니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귀속 나오죠? 자, 이거는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도시공익 사업에 따라 새롭게
자, 지우겠습니다. 도시공개시설사업에 대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공공시설에 대한 걸 준용해서 중공검사 마친 때는 중공검사 마친 때에 이렇게 쭉 해서 그 내용을 한다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여기 도로가 도시계획설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2차로로 이번에 도시계획설 도로를 이렇게 4차로로 확장해서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얘네는 도시계획설이 중공 떨어지면 다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제 기존에 도시계획설 도로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용도 폐지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이거 설치했으니까 이걸 한 시행자가 알파면 이쪽에 무상 귀속한다.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개발행위 편에서 다시 볼게요. 그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 시업을 조성된 대지와 토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느냐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어디요? 첫 번째, 도시공개획 시설 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양도,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칠판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가 역이 들어와요. 역. 그럼 역사부지도 수용하겠죠. 근데 여기 14명이 수용당했어요. 얘들은 보상 더 달라고 난리 났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 들어오니까 대박 났죠. 이 사람들은 보상받고 끝나요. 보상해줄 때 역 들어온 사람 집값이 10배 됐다고 보상 10배 안 주거든요. 난리 나죠. 그럼 이들의 저항을 막는 법. 여기 역사 만들어지면 1층에 8개의 스낵 코너가 있다. 그거 줄게. 그러면 그렇게 조성된 건물 일부를 먼저 주면 이 사람들도 보상 줬다고 떼기장 피는 걸 어떻게 해요? 많이 줄인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만약에 여기가 역사가 안 들어오면 이해되시죠? 한정거장 옆에 저쪽에 큰 역사가 들어와 거기는 상가가 들어와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역사가 안 들어오면 여기 수용당한 사람들은 그쪽으로도 줄 수 있다. 다른 도시계획 사업의 필요토지와의 교환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용부담 원칙, 국가예산, 지자체권 지자체가, 행정체계제는 그 다음에 그자가 부담한다. 지자체 비용부담. 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 일부를 이익받은 시도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쓰이죠. 자, 이거 보세요. 국가가 화성에다가 공항을 만들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건 국가공항이니까 국토부가 비용 부담하죠. 근데 화성시에도 야 니네도 이렇게 되면 화성시 발전되잖아. 좀 되나? 일부 비용 부담할 수 있죠. 그럼 시험 볼 때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느냐? 딱 논리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부드러워요. 그럼 답 없다고요 또. 여러분 국가계획 관련돼서 국가가 이걸 만들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요? 전부 부담시킨다. 이러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요게 이런 거죠. 요번에 정부가 GTX역을 확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비 타당성 검토 안 하고 이걸 진행해요. 그럼 뭐냐면 어느 정도 비용 나온다. 이걸 안 따져본 거예요. 막상 내리니까 비용이 한 100억일 줄 알았더니 안반이 있어서 150억 나온다. 50억 정도 니네가 부담해. 지자체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전부란 얘기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니네가 다 부담해. 이거는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다음은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건 여러분이 간단히 읽어보시고 다음에 보조융자에 대한 얘기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 대한 얘기, 간단한 얘기는 정리됐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돈, 누가, 어떻게. 아시겠죠? 예. 이 정도 한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자, 좀만 쉬었다 할까요? 예.